화물연대 본부가 내일 0시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정부는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하고 불법 행위 엄정 대처 원칙을 알렸지만 물류 차질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난 15일 이후 정부와 화물연대는 교섭이 없는 상황이고요. 파업 장기화 우려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구기온 배화여대 국제무역물류학과 겸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화물연대 파업이 예고돼 있는 상황에서 최대 쟁점을 보니까 일단 안전운임제라는 것이더라고요. 네. 어떤 건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안전운임제는요. 우리나라의 그 화물 운송을 하는 품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수출입에 관계되는 컨테이너 화물, 그다음에 이제 건설 쪽에 관여되는 이제 시멘트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화물에 대해서만 안전한 운행, 안전한 운송을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 이제 도로 운송의 차주들이 과속, 과로, 과적 그 3과를 일삼으면서 이제 사회적 문제도 생기고 또 개인적으로도 이제 굉장히 고통을 받는 이런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네. 정부에서 이제 안전운임제를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12월 30일까지 이제 3년 일몰제로 시행이 되는 이제 법인데요. 네. 이게 이제 올 연말 되면 자동으로 이제 폐기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하지만 이제 이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당정은 3년 정도 좀 연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화물연대에서는 이거 연장해봤자 의미 없다라고 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지난 6월에 협의를 하면서 네. 그러면 이제 3년 연장을 다시 또 일몰제를 연장하겠다는 쪽으로 이제 방침을 세웠는데 화물연대 입장은 그겁니다. 연장이라는 것은 항상 한시적인 법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법, 우리가 화운법이라고 하는데 그 화운법에 정한 안전운임제가 3년 단위 연장하는 것은 개인 화물 차주들 입장에서는 좀 고통스럽다. 아하. 그러니까는 상시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네. 안전운임제가 우리 물류업계로 보면은 최저임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화물 차주들이 이 화물 운송 시장에서 역할이 뭐냐면은 수출입 화주가 있고 운송 주선사가 있고 운송사가 있고 그 밑에 말단의 운송을 책임지는 게 차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이 말하는 갑을병정의 거래 관계에서 경제적 약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법제화를 상시해서 네. 보호를 받고 싶다. 이러다 보니까 일몰제를 그냥 폐지하고 새로 입법을 해가지고 상시 적용하게 해달라 이런 주장이 이제 강력한 것 같습니다. 예. 또 여기와 함께 있는 것이 이제 대상 품목도 좀 늘려달라라는 건데 네. 보니까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3년, 뭐 일몰제를 3년 정도 더 연장하는 건 괜찮지만 대상 품목을 늘리는 것은 또 안 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약간 좀 궁색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화물이라는 것은 품목은 컨테이너, 시멘트, 뭐 유류, 케미칼, 종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뭐 우리 이루 셀 수가 없는데 그 화물마다 다 특성이 있고 나름 차주들이 다 운송을 하고 있는데 굳이 꼭 대형 컨테이너하고 건설 쪽에 중요한 이 시멘트 BCT라고 그러는데 이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만 이런 혜택을 주고 나머지 화물에 대해서는 전혀 혜택이 없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애로점은 이겁니다. 이런 것을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 각자 품목에 대한 특성이라든지 중량이나 무게나 운송 경로라든지 거래 관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도 해야 되고 또 원가가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럼 컨테이너하고 시멘트의 원가가 있지만 그런 많은 품목들의 원가를 계산하고 하려면은 또 연구 용역도 필요하고 기간이 필요한데 지금 당장 그것을 준비도 안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당장 확대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또 확대하게 되면은 또 그만큼 이제 뭐랄까요 화주들의 부담이 또 추가로 되니까. 네, 기본 원임이 올라가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약간 좀 그 부분을 좀 주저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어제 화물연대에서 성명을 하나 냈어요. 이 성명 내용을 보니까 안전운임을 연장하면서 화주 책임이 삭제됐다라고 하면서 이 화주의 책임을 놓고도 또 얘기가 다르더라고요.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저도 이제 그거를 언론을 통해서 제가 읽어봤는데요. 네. 그것은 약간 좀 뭔가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화물운송 시장의 가장 상위에 있는 게 화주입니다. 네. 화주라는 것은 짐을 갖고 있고 짐을 주는 사람이죠. 근데 이제 우리 화주 입장에서는 우리가 안전운임제를 만약에 위반했다. 네. 그러면 이제 화운법 위반을 따라 가지고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 예. 이제 1차는 국토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그다음에 그것을 불응할 경우에 2차에서 과태료 건당 500만 원. 이게 굉장히 큽니다. 건당이기 때문에 예. 한 번 배차할 때마다 위반하면 500만 원씩 되기 때문에 화주 입장에서는 너무 부담이 되지 않느냐. 이런 건데
어떻게 보면 이것을 만약에 삭제하겠다, 없애겠다라는 그 법을 발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화주가 굳이 안전운임제를 지킬 필요가 없죠. 그럼 화주는 안전운임제는 법제화해야 되는 운임인데 그 운임을 안 주고 더 낮게 경쟁 원리를 통해서 낮게 준다면 그것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이제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화물연대 같은 경우에는 파업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같은 경우에도 한번 파업을 하긴 했는데 네. 이 정부가 한번 확대 이행하면서 이야기해보자라고 나서 이제 철회했단 말이죠. 네. 네. 근데 그 이후에 또 논의가 또 안 된 것 같아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사실상 지난 6월에 이 연장을 포함해서 품목 확대라든지 여러 가지를 심도 있게 논의를 했어야 되는데 네. 이 사실상 이제 당정 간에 국회 쪽은 이제 다른 이슈들이 너무 많았고 또 정부도 이제 그동안에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제대로 안 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2월 달에 이미 금년 2월 달에 교통연구원이 안전운임제 시행에 관한 그 결과 성과 보고와 네.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이냐 이 부분을 보고서를 이미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5월 31일인가요? 그때 토론회를 성과 보고회를 열어가지고 이제 공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개 자체가 이미 늦었죠. 네. 그리고 거기서 나온 효과 분석이라는 게 약간 애매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설문조사를 했다든지 또는 이 쉽게 얘기하면 화물연대에 이번에 해당되는 차량만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네. 전체 화물차 뭐 350만 대를 뭐 조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표본 조사를 하게 되면은 그 통계 결과가 약간 좀 오류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예를 들어서 운행 시간이 뭐 줄어들었느냐, 과속이 실제로 감소됐느냐 이런 효과 분석에서 명확치 않았다. 따라서 이제 정부에서는 이게 효과가 별로 없는 게 아니냐. 또 화주들도 아니 과적이 뭐가 줄었느냐 또는 뭐 사고가 뭐가 줄었느냐 이런 식으로 자꾸 반론을 하게 되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화물연대하고 많이 충돌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난 금년 초부터 계속 논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 논의가 좀 약간 좀 미흡지 않나 생각됩니다. 접점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지금 이제 가장 강대강으로 지금 대치하려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우리 국민 경제나 우리 수출입, 무역을 먹고 사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또 물류 대란이 그동안에 2003년 화물연대가 최초의 운송 거부 시점부터 주기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때마다 정부는 약간의 미봉책을 동원해서 막고 했는데 이제는 안전운임제가 나와서 그나마 최근에 그런 이제 파업이라든지 대란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런 것들은 강대강으로 대처할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은 지난 5월 30날 교통연구원이 발표한 그 성과 보고서의 그런 방식이 아닌 좀 더 지난 3년간 안전운임제를 시행했을 때 시행에 대한 효과 분석을 네. 조금 더 정밀하게 조금 더 현실적으로 분석을 해서 과연 이게 안전운임제 도입으로 인해서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도움이 됐는지 이제 이 부분 먼저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품목 확대와 관련해 가지고는 한꺼번에 여러 품목을 확대한다는 것은 상당히 그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예를 들어서 1차 확대 품목 또는 2차 확대 품목 이런 식으로 좀 단계별로 네. 또 시기별로 일단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당정 그리고 이제 화물연대하고 이제 협의 조건부로 이번 총파업을 좀 철회를 하는 것이 좀 맞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철회하지 않고 계속 그냥 파업을 시행한다면 모두가 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 우리나라 지금 경제도 굉장히 안 좋고 무역이 특히 수출이 지금 굉장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조금 약간 조금씩 양보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양보해서 풀리면 참 좋을 텐데 네. 우선 파업이 그대로 진행이 네. 된다라고 할 때면 네. 물류 대란을 어떻게 그러면 일단 정부가 맡고 있는 이 대책으로 좀 미봉책이지만 막을 수 있습니까? 물류 대란을? 일단은 우리가 가장 급한 것은 수출 선적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 선적은 왜 문제가 되냐면은 외국 바이어들과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선적일을 지키지 못하면은 기를 지켜줘야죠. 맞습니다. 네. 클레임을 먹거든요. 그러면 그건 굉장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수출하지뿐이 아니라 이제 포워더, 이제 운송 주선사죠. 이제 포워더라든지 선사 이런 전부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최소화시키려면은 의왕 ICD, 우리나라 최대 수출입 물류 기지가 의왕시에 있는 의왕 ICD입니다. 이제 컨테이너 기지인데 이제 그 부분을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최대 선적항이 부산 신항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화물연대가 이제 아킬레스건으로 생각하는 게 부산 신항하고 의왕 IC를 틀어 막으면 된다. 그리고 철강은 이제 철강 단지 쪽을 틀어 막으면 이제 다 이제 마비가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이시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이제 부산 신항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게이트를 통해서 차량들이 원활하게 들락거릴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주시고 최소한의 그다음에 이제 야드 트랙터라고 해서 번호판이 없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도로로 주행하게 만들거든요. 이제 국토부 장관이 이제 명령해가지고 네. 도로를 허용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수송 자원이 부족하기 되니까.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피해를 전혀 없을 수는 없고 다만 이제 대란 정도는 아니고 조금 이제 약간 심각한 그런 상태로 하다가 이제 협의를 진행하시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을 앞두고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